자, 며칠 전 한 칼럼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이 대표적인 유학자였던, 한편으로 정치판을 휘어잡았던 송시열은 친명중화주의자였는데 일상생활에서도 명나라 복식을 하고 명나라 예법에 따랐다고 하고,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구해줬기 때문에 어버이 같은 나라라는 게 그의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자를 모아 가르친 속리산 계곡은 우리가 중국을 사모하는 모화 사상의 요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송시열이 죽자 그 자리에 화양서원이라는 것을, 서원을 세웠는데, 이 화양이라는 말은, 이 화가 중국 화자 아닙니까? 중국의 문화가 햇살처럼 빛난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청와대와 문 대통령 주변에요, 그야말로 숱한 진중 친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참 묘한 거는요, 친북으로 가는 부분은 주사파가 원래 대학 다닐 때부터 그랬다고 이해를 할 수는 있겠는데, 친북 주사파가 거의 99.99% 다 진중으로 가버리는 부분에서는, 친북 이꼴 진중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거의 100%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학을 다니던 80년대 초중반에는 이 중국이라는 부분은 한중 수교도 안 돼서 한국의 운동권들한테는 중국이나 소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혁명책에나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이렇게 한국의 모택동주의를 갖다가 숭배한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주사파 운동권 중에 베트남의 호치민, 그리고 무슨 레닌, 소련의 중국의 모택동을 혁명적인 인물로 숭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은 친중이라는 사상이 성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북을 했던 사람들이 죄다 친중으로 가버리는 부분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이 친중 수모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보는데요. 노영민 주중대사가 12월 초에 시진핑에게 신임장을, 이제 대사로 새로 갔으니까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방명록에 만절필동 공창미래라고 썼는데, 한중이 곡절을 겪었지만 좋은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쓴 거라고 하는데, 이 말의 맥락을 알면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만절필동 공창미래라는 말은 이 순자의 유자편에 등장하는 만절필동이라는 부분인데요. 일이 곡절을 겪어도 이치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인데,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는 언론 기고를 통해서 지난 토요일 날요, 만절필동이라는 말은 천자를 향한 제후들의 충성의 뜻으로 의미가 확대된 말입니다. 특히 조선에서는 선조가 임진왜란 후에 명나라의 원군에 대한 이 감사하다는 뜻으로 만절필동 제조번방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쓴 이후로 이 말은, 만절필동이란 말은 아예 명나라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의미하는 말로 해석되고 있고요. 숙종 때 숙명 배청의 성지로 만들어진 경기도 가평군 조종암에도 선조의 어필을 뽐던 만절필동이라는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태경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중국의 종속 제후국이고 문 대통령이 시진핑 천자를 모시는 제후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만절필동이라는 말을 한국에서 다른 경우에 썼다 하면 사필기정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은, 중국에 가가지고 시진핑 앞에서 만절필동이라는 말을 썼다면 변함없는 충성심을 다 바치겠다라고 한 건데,
노영민이 이 말을 모르고 썼을 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자는 중국에 가기 전에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사드 보복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랬습니다. 한국의 진보 좌파들은 시간만 나면 중국 앞에 서면 아예 바짝 엎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칼럼 중에 김순덕 칼럼에 황간 권력에 엮여버린 운명 공동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불과 4일 만에 중국과 운명 공동체가 돼버렸다.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갑자기 벌레로 변해버린 카프카의 소설에서나 가능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 문 대통령이 13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국과 중국은 함께 번영해야 될 공동 운명체라고 말을 했고, 다음날 시진핑과의 회담에서는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아갈 운명적 동반자라고 말을 했고, 15일 베이징 대연설에서 그리고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 회담에서 운명 공동체라고 또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매우 불길하다는 거죠. 자, 운명적이라는 것은 외교, 국가, 남녀 사이에도 다 쓰는 말인데, 중국은 북한과 동맹이고 시진핑은 한국을 우호적이고 가까운 이웃 협력자라고 칭했는데, 대선 전부터 한국의 운명이 다른 나라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라는 이 운전자론, 즉 한국이 주도해서 북핵 문제를 풀게 가겠다는 이 문 대통령이 어찌하여 중국의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바치는 패전국의 수장처럼 행동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입니다. 선의로 해석하자면 11월 시진핑을 만났을 때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지지한다라고 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 발언도 중국 주도의 운명 공동체의 동반자가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가볍게 해석할 수 없고, 즉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 대신에 중국 주도의 천하 위계 질서의 구도에 들어가겠다라는 말을 한 거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조공국이 되겠다. 자, 혼밥을 먹었다라는 홀대론에 넘어서서 엄청난 외교 참사다라는 건데요. 문 대통령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함부로 했는지 모르겠다. 자기 생각이냐 아니면 써준 대로 읽은 것이냐. 참모들이 이렇게 대통령의 연중 방중을 위해서 물밑에서 구멍을 파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중국에서 가는 데마다 하게 했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 고위층 인사는 한국이 사드 문제의 단계적인 처리에 대해서 약속을 해서 방중이 성사됐고, 그 결과 10월 31일 3불 합의를 해줘서 방중이 됐다는 겁니다. 즉 핵무장을 완성한 북한이 뭔 짓을 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일 주도 MD에 참여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안보 주권국을 포기한 대가로 장중 정상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런 10월 31일 이 발표문에 3불 발표문에 등장한 안간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노무현 정권에서 대표적인 자주파였다고 합니다. 자, 이래서 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386 참모들이 반미파라고 비판을 했던 윤영관 외교부 장관이 옷을 벗었지요. 그때 누가 잘못했는지 자주파와 반미파를 불러다가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사람이 문재인 민정수석 현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제2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들어서서 이
자주파가 완전히 청와대를 장악하는데 이렇게 성공을 했죠. 이런 남감표를 비롯한 자주파와 그 다음에 청와대에 지금 이 주사파 출신들이 386들이 청와대에 포진을 해서 지금 현재 문정인, 자주파의 거두 문정인을 앞세우고 한마디로 자신들의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완전히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합의문에 보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용납할 수 없다는 문정인의 말이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문정인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송영무가 문정인에 대해서 개탄스럽다 하니까 임종석이한테 경고를 받고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임종석은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 구성 운영 계획을 내려보내고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내각의 머리 위에 앉았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총리를 구경한 적이 있습니까? 총리가 누군지는 몰라도 비서실장이 누군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제왕적 대통령과 비서실 내 문고리 3인방을 한마디로 이 적폐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구속을 시킨 사람들이 자신들은 국정 운영을 하고 외교 안보 관계를 끌어나가는 과정에서 그 구속시킨 문고리나 제왕적 대통령보다도 더 심하게 지금 국정농단과 외교농단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과연 지금 누가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겁니까? 누굽니까? 임종석입니까? 문정인입니까?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서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요, 당신들 몇 사람 때문에 그 전체 국민을 좌지우지하는 운명적 결정들이 지금 몇 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자, 청와대에 포진한 이 주사파, 자주파들요.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북핵 위기의 와중에서 끝없이 무너뜨리고 동맹구도를 파헤치고 있는데요. 중국과 운명이라는 것은 너들 생각이지 다수의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지금 잘못된 이 외교 참사와 농단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적으로 당신들은 책임을 추궁받을 것이고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묻게 될 거라는 걸 제가 경고합니다.